혹시 예순이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 심장을 위해서라도 이 검은 콩만큼은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보통 검은 콩이라고 하면 머리카락도 검게 나게 하고 혈관도 튼튼하게 해주는 그야말로 최고의 보약이라고 생각해서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어서 심장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할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보약이었던 이 검은 콩이 나이가 들어서 잘못 드시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음식은 60대 이후에 검은 콩과 함께 드시면 콩팥에 딱딱한 돌을 만들고 심장 기운을 뚝 떨어뜨리며 심지어 독소가 몸에 쌓이는 요독증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신장내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만성 콩팥병 환자가 음식 조절을 잘못해서 몸속의 칼륨과 인 수치가 높아졌을 때 신장 기능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나빠질 확률이 무려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콩팥을 병들게 하는 위험한 방법으로 검은 콩을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만나는 음식 중에서 검은 콩과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상극인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고요. 반대로 시들해져가는 콩팥 세포를 다시 살려내는 기적같은 검은 콩 섭취법, 그 황금 시간대까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5년 차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이라고 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대학 병원과 제 개인 병원에서 정말 수많은 어르신들을 뵙고 치료해 왔습니다. 제가 진료를 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환자분들이 방송에서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건강식품을 무턱대고 드시다가 오히려 콩팥이 다 망가져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였습니다. 우리 콩팥은 참을성이 너무 많은 장기라서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프다는 신호조차 보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입으로 가져가는 음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저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직 우리 어르신들의 생명을 지키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의사로서 제 양심을 걸고 딱 진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와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나의 소중한 콩팥을 잘 지켜서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겠다는 굳은 다짐을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이 다짐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어르신들의 굳은 의지이자 저와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겠다는 아주 소중한 약속입니다. 자, 마음속으로 약속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콩팥을 병들게 하는 검은 콩의 충격적인 진실과 절대 피해야 할 첫 번째 죄악의 궁합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60세 콩팥의 현실을 먼저 짚어봐야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콩팥을 6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사용한 낡고 오래된 커피의 거름종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젊고 튼튼한 새 거름종이는 어떤 찌꺼기를 부어 더 완벽하게 걸러내고 맑은 물만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하지만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쉼없이 피를 걸러낸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 필터는 이제 얇아질 대로 얇아져서 바스라지기 직전이고 여기저기 미세한 구멍이 뚫려서 헐거워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늙으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듯이 몸속 콩팥도 그렇게 늙고 병들어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검은 콩의 배신이 시작됩니다. 건강하고 젊은 사람에게는 검은 콩 속에 가득한 칼륨과 인 성분이 활력을 주는 고마운 영양소가 맞습니다. 하지만 낡고 구멍난 거름종이를 가진 60세 이후의 우리 몸에서 이 성분들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 속에 그대로 쌓이는 거대하고 거친 모래알과도 같습니다. 콩팥이 미처 걸러내지 못해 피 속에 둥둥 떠다니는 인성분은 가장 먼저 우리 몸의 가려움증이라는 고통스러운 신호를 보냅니다. 피부 겉면이 아니라 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참을 수 없는 가려움, 그것이 바로 콩팥이 살려달라고 지르는
비명 소리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배출되지 못한 인성분이 뼛속에 있는 칼슘을 억지로 빼내간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드셨던 검은 콩 때문에 오히려 뼈에 구멍이 숭숭 뚫려 골다공증이 심해지고요.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은 혈관 벽에 덕지덕지 달라붙어서 유연하던 혈관을 돌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어르신들께서 건강을 위해 챙겨 드셨던 그 한 숟가락의 검은 콩이 낡은 콩팥 거름종이를 통과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뼈를 녹이고 혈관을 막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평소에 잡곡밥이나 콩 요리를 드신 후에 이유 없이 피부가 가렵거나 밤마다 관절이 쑤시고 뼈가 아픈 느낌을 받으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것은 콩팥이 보내는 아주 위험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증상을 제가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 더 확실한 해결책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내 몸 상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낡은 거름종이를 가진 우리가 절대 피해야 할 첫 번째 최악의 식사법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대게 부엌이나 냉장고 안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믹서기 옆에 물에 불린 검은 콩과 우유 한 팩이 나란히 놓여 있지 않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혹은 뼈 건강을 챙기겠다면서 검은 콩을 삶아서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는 일명 검은 콩 두유를 즐겨 드십니다. 맛도 고소하고 목 넘김도 부드러워서 이것이야말로 늙은 몸을 살리는 최고의 보약이라고 믿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의사로서 어르신들의 그 믿음을 깰 수밖에 없는 어느 안타까운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8살 김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김 여사님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나서 뼈가 부러질까봐 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검은 콩의 단백질과 우유의 칼슘이 만나면 뼈를 강철처럼 튼튼하게 만든다는 소문을 들으시고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검은 콩, 우유를 큰 컵으로 한 잔씩 드셨다고 합니다. 콩 비린내를 없애려고 꿀까지 한 숟가락 듬뿍 넣어서 말이지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모두가 잠든 새벽 2시에 김 여사님은 옆구리를 칼로 푹 찌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느끼며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마주한 김 여사님은 식은 땀을 비 오듯 흘리시며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비명을 지르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 웃겼습니다. 김 여사님의 콩팥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듯한 돌덩어리가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바로 신장결석이었습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챙겨 드셨던 그 고소한 우유와 검은 콩이 뱃속에서 서로 엉겨붙어 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범인은 바로 검은 콩 껍질 속에 들어있는 피틴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피틴산은 본래 콩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만든 물질인데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아주 고약한 짓을 합니다. 바로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칼슘을 자석처럼 끌어당겨서 서로 꽉 껴안아 버리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불용성 침전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물에도 녹지 않고 피에도 섞이지 않는 딱딱한 찌꺼기가 몸속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김 여사님께서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드셨던 우유 속 칼슘은 뼈로 가지 못하고 콩의 피틴산과 합쳐져서 거대한 쓰레기 덩어리가 되어 콩팥으로 흘러들어간 것이지요. 젊은 콩팥이라면 이 찌꺼기를 소변으로 시원하게 밀어낼 힘이 있었겠지만 60년을 쉬지 않고 일해온 김 여사님의 낡은 콩팥 필터는 이 거대한 돌가루들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결국 콩팥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뾰족한 돌이 되어 연약한 콩팥 조직을 찢어 말기고 극심한 통증을 불러온 것이고요. 어르신들께서 뼈에 좋으라고 드셨던 그 한 잔의 검은 콩, 우유가 사실은 내 몸속에서 돌을 키우는 시멘트 반죽과도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발 뼈야 튼튼해져라 하고 바라면서 검은 콩에 우유를 부어
릭서기를 돌리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콩팥에 돌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계실 테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천만다행으로 이 끔찍한 고통을 피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가장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은 아직도 이 위험한 습관을 계속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사랑하는 분들께 이 귀한 정보를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뼈 건강 챙기려다 콩팥 망가진다더라. 우유랑 같이 갈아 먹지 말라더라. 하고 딱 한 말씀만이라도 해주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의 그 작은 관심 한 번이 사랑하는 분을 새벽 응급실에서 구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자, 소중한 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우유보다 더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이자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의 콩팥을 설탕물에 절여버리는 두 번째 범인을 찾아 나서 볼까요? 우유를 넣어 만든 검은 콩 두유가 콩팥의 돌을 만드는 시멘트였다면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음식은 어르신들의 혈관을 끈적끈적한 엿가락처럼 만들어서 콩팥을 숨막히게 하는 훨씬 더 흔하고 위험한 범인이랍니다. 지금 냉장고 문을 열어보시면 아마 10집 중 9집에는 반드시 반찬이 들어있을 겁니다. 바로 짭조름하고 달콤해서 입맛 없을 때 물에 밥 말아 먹기 딱 좋은 국민 반찬 콩자반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쌀밥이 혈당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밥은 줄이는 대신 몸에 좋다는 콩자반을 듬뿍 떠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콩은 단백질이고 밭에서 나는 소고기니까 당뇨에도 좋고 콩팥에도 무조건 좋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으시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오늘 저는 의사로서 어르신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72살 이 선생님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10년째 당뇨병을 앓고 계셨지만 철저한 식단 관리 덕분에 합병증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송에서 검은 콩이 혈관 청소를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날부터 밥상 위에 항상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콩자반을 올려두고 매 끼니마다 밥숟가락으로 듬뿍 퍼서 드셨다고 합니다. 설탕과 물엿을 듬뿍 넣고 오랜 시간 졸여서 만든 콩자반은 달콤하고 쫀득해서 입맛을 돋우기에 그만이었지요. 이 선생님은 검은 콩을 먹고 있으니 내 혈관은 점점 더 깨끗해질 거야 라고 굳게 믿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굳은 확신이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콩자반을 즐겨 드신 지 불과 석 달 만에 이 선생님의 몸에 무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침침해서 앞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고 저녁이 되면 종아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올라 손가락으로 눌러도 살이 다시 튀어 올라오지 않을 정도가 되었지요. 너무 겁이 나서 병원을 찾았을 때 담당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콩팥 찌꺼기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졌다고 말씀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콩팥을 덮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선생님의 콩팥을 망가뜨린 것은 검은 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콩자반을 만들 때 듬뿍 넣는 설탕과 물엿, 그리고 그 설탕과 콩을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졸이는 조리법 때문이었어요. 의학적으로는 단백질이 가득한 콩과 단맛 나는 설탕이 만나 뜨거운 열에서 익혀지면 최종당화 산물이라는 아주 무서운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이름은 좀 어렵지만 쉽게 설명해드리면 혈관을 녹슬게 하고 찌들게 만드는 독성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콩자반을 만들 때 콩이 반짝반짝 빛나고 끈적끈적해질 때까지 졸이지 않습니까? 그 반짝이는 윤기는 사실 콩의 좋은 영양분이 아니라 콩 단백질이 설탕과 엉겨붙어서 만들어진 독소 찌꺼기가 코팅처럼 덮인 것이랍니다. 이 끈적한 독소가 몸속에 들어오면 혈액을 끈적끈적한 시럽처럼 만들어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늘고 약한 혈관 덩어리인 콩팥의 필터에 달라붙게 됩니다. 가뜩이나 당뇨 때문에 약해져 있던 이 선생님의 콩팥 혈관에 이 끈적한 독소들이 들러붙어 숨구멍을 막아버리니 콩팥은 숨을 쉬지 못하고
결국 질식해서 죽어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콩팥이 피를 제대로 걸러주지 못하니 독소가 눈으로 가서 시력을 떨어뜨리고 다리로 내려가 퉁퉁 붓게 만든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밥도둑이라며 맛있게 드셨던 그 윤기나는 콩자반이 사실은 우리 콩팥의 숨통을 조이는 무서운 독이었던 것입니다. 설탕과 기름으로 튀기듯이 졸여 먹는 그 조리법은 60 넘은 어르신들의 콩팥에는 명백한 유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있는 콩자반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만약 젓가락으로 집었을 때 서로 쩍쩍 달라붙을 정도로 끈적하고 표면이 거울처럼 반짝인다면 그것은 반찬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혈관을 막는 접착제 덩어리입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콩팥이 약하신 분들은 제발 그 끈적한 접착제를 입에 넣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설마 콩 조금 달게 먹었다고 그렇게까지 되겠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나는 단맛이 없으면 밥을 잘 못 먹는데 콩자반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하고 스스로와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제가 의사로서 마지막으로 냉정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혀끝에 잠시 느껴지는 그 달콤한 맛이 두 눈보다 더 소중하신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썩어 들어갈지도 모르는 어르신들의 두 다리보다 설탕에 절인 콩자반이 더 값지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정말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콩팥이 망가져서 평생 투석기계에 몸을 맡겨야 한다 해도 그 단맛을 포기하실 수 없으시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제 말을 믿지 않는 분들까지 억지로 붙잡을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르신들께서 그깟 단맛보다는 내 두 다리로 걷는 건강한 삶을 택하시겠다면 그리고 콩팥을 살리는 진짜 검은 콩 먹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르신들의 생명을 구하는 도마줄이 될 테니까요. 자,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리라 믿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범인을 찾아 나서 볼까요? 이것은 따로 요리할 필요도 없이 간편해서 좋다고 드시지만 사실은 콩팥을 날 것 그대로 공격하는 무시무시한 녀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콩자반이 달콤한 유혹으로 콩팥을 병들게 했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세 번째 이야기는 건강을 챙기려는 어르신들의 부지런함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경우입니다. 검은 콩을 생으로 갈아서 가루로 드시거나 비린내만 살짝 날아가게 볶아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특히 생콩가루가 효소가 살아있어서 몸에 더 좋다는 소문을 믿고 밥숟가락으로 듬뿍 퍼서 물에 다 드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이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65살 박 대표님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박 대표님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식사할 시간조차 아까웠던 그녀는 지인의 추천으로 생검은 콩 가루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매일 아침 우유나 물에 타서 드셨다고 합니다. 익히지 않아야 콩의 좋은 기운이 그대로 몸에 들어온다고 굳게 믿으셨기 때문이지요. 처음에는 배가 살살 아프고 설사가 잦았지만 박 대표님은 이것을 몸속에 나쁜 독소가 빠져나가는 좋은 현상이라고 착각하시고는 오히려 섭취량을 더 늘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박 대표님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부어올랐고 소변은 거품으로 뒤덮여서 변기물을 내려도 사라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실려오셨을 때 박 대표님의 콩팥은 이미 심각한 염증 반응으로 붉게 부어오른 상태였습니다. 콩팥에 갑자기 심한 염증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도대체 몸에 좋다는 콩이 왜 콩팥을 공격했을까요? 범인은 바로 콩이 덜 익었을 때 남아있는 렉틴이라는 독성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이 독성 물질은 우리 위장 속 벽을 뚫고 혈액 속으로 스며들어 피를 젤리처럼 끈적하게 만들고 온몸의 혈관에 불을 지르듯이 심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결국 피를 깨끗하게 걸러줘야 할 박 대표님의 콩팥 필터는
이 독성 물질이 일으킨 거대한 염증 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작동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몸에 좋으라고 드셨던 그 한 잔의 생콩가루물이 사실은 콩팥에는 전연살충제를 들이부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뜻이지요. 콩은 반드시 뜨거운 불과 물로 다스려야 하는 까다로운 식재료입니다. 펄펄 끓는 물에 푹 삶거나 속까지 완전히 익을 정도로 충분히 볶지 않으면 콩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설익은 콩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지금 찬장에 생콩가루가 있다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정리하시거나 반드시 떡을 찔 때 고물로만 사용해서 푹 쪄서 드셔야 합니다. 저와 이 약속 하나만 꼭 해주십시오. 콩은 무조건 완전히 익혀서 먹는다. 완숙. 이 두 글자가 앞으로 어르신들의 식탁에서 콩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완숙하고 크게 한번 외쳐보셨나요? 자, 이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칫 독이 될 수도 있는 이 검은 콩을 죽어가는 콩팥을 살리는 최고의 명약으로 바꾸는 저만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 콩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검은 콩은 다시 어르신들의 생명을 지키는 귀한 물이 됩니다. 제가 앞서 무시무시한 경고를 드린 이유는 검은 콩을 드시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검은 콩을 다루는 어르신들의 손길이 조금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딱 두 가지 해독 조리법만 지키시면 검은 콩은 더 이상 콩팥을 공격하는 독이 아니라 시들해진 세포를 살리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수백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더 강력하니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검은 콩에게 12시간 동안 시원한 냉수마차를 시켜주십시오.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칼륨과인 그리고 껍질에 붙은 독성 물질인 피틴산은 다행히도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리하기 전날 밤 주무시기 전에 검은 콩을 찬물에 푹 담가서 최소 12시간 이상 불려주십시오. 이때 콩이 물을 빨아들이면서 자기 몸속에 숨겨둔 독소를 물 밖으로 뱉어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콩을 불리고 남은 그 새까만 물은 절대 드시지 말고 과감하게 하수구에 버리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물은 영양 덩어리가 아니라 콩이 뱉어낸 독소 덩어리이기 때문이지요. 아깝다고 그 물로 밥을 짓는 것은 깨끗이 씻어낸 독을 다시 들이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냄비 뚜껑을 열고 거품을 걷어내며 삶으십시오. 돌린 콩을 삶을 때 뚜껑을 닫으면 독성 물질들이 냄비 안에 갇혀버립니다. 반드시 뚜껑을 활짝 열고 팔팔 끓이면서 물 위로 떠오르는 하얀 거품을 숟가락으로 부지런히 걷어내 주십시오. 그 하얀 거품이 바로 어르신들의 배를 아프게 하고 콩팥을 붓게 만들었던 나쁜 불순물들입니다. 15분 이상 충분히 끓여서 콩을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부드럽게 으깨질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 콩팥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안전한 상태가 됩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해 주지만 이렇게 부엌에서 병을 막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디서도 듣기 힘드셨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병원 문턱을 넘기 전에 부엌에서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비법을 계속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이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저를 믿고 계속해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어르신들의 관심은 제가 더 깊이 연구하고 진실된 건강 정보를 전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독소를 완전히 뺀 깨끗한 검은 콩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콩의 생명을 불어넣어 죽어가는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짝꿍을 만날 차례입니다. 콩자반의 설탕 대신, 콩국수의 소금 대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검은 콩의 영원한 단짝은 바로 천연 발효식초입니다. 이 조합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제가 치료했던 73살 최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최 선생님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그분의 콩팥 기능은 투석 직전까지 떨어져서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팔에 혈관을 잇는 투석 수술을 하자고 권유한 상태였지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최 선생님은 내 몸에 기계가 연결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 진료실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셨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분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고 마지막 처방으로 약과 함께 식초콩이라는 음식을 권해드렸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 삶은 검은 콩을 유리병에 담고 콩이 잠길 정도로 천연 식초를 부은 뒤 일주일간 숙성시켜 드시게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식초콩을 드시기 시작한 지 정확히 석 달 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변을 볼 때마다 변기물을 가득 채우던 거품이 사라지고 붉게 치솟았던 콩팥 수치가 안정권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 선생님은 결국 투석 수술을 취소하고 지금도 두 발로 건강하게 등산을 다니십니다. 도대체 시큼한 식초가 어떻게 망가진 콩팥을 구해낸 걸까요? 비밀은 바로 식초가 가진 소화 보조제 역할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이 줄어들어 콩의 단백질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데요.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은 장 속에서 썩으면서 암모니아라는 독가스를 뿜어내고 이 독소가 혈액으로 흡수되어 콩팥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식초의 시큼한 성분이 부족한 위산을 도와 콩을 완벽하게 분해해주니 독소가 생길 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즉, 콩팥이 처리해야 할 쓰레기를 식초와 사전에 깨끗이 치워준 셈이지요. 또한 식초는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어 콩팥 혈관이 설탕물에 절여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까지 합니다. 최 선생님에게 식초콩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콩팥을 대신해 일을 해주는 제2의 콩팥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당장 식초와 콩을 사러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잠깐 멈추십시오. 지금 당장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식초콩이라도 먹는 시간이 트이면 오히려 위장에 구멍을 내고 속쓰림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콩팥을 살리려다 위장을 망치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마지막 비밀인 황금 시간대를 모르면 앞선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아무리 콩팥을 살리는 명약이라도 내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억지로 집어넣으면 그것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되어 위장과 수면을 망가뜨립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은 눈 뜨자마자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고 아침 공복에 식초콩을 한 숟가락 드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며 말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아침 빈속에 드시는 겁니다. 예순이 넘으면 위장벽이 종이장처럼 얇아져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빈속에 강한 산성인 식초가 들어가면 얇아진 위벽을 헐게 만들고 속쓰림을 유발하여 하루 종일 속이 아리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위장이 아프면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면 결국 콩팥에 다시 독소가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저녁은 어떨까요? 저녁 식사 때 드시는 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서 소화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식품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저녁이나 잠들기 직전에 드시면 자는 동안에도 위장은 콩을 소화시키느라 쉬지 못하고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깊은 잠을 잘 수 없고 배에 가스가 차서 더부룩해지며 무엇보다 콩팥이 쉬어야 할 밤 시간에 소변을 만들어내느라 자다가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게 만드는 야간유의 주범이 됩니다. 콩팥을 지키려다 꿀잠을 잃어버리는 셈이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점심시간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가 가장 활발하게 돌고 위산 분비도 가장 왕성한 시간인 점심 식사 도중에 드시는 것이 100점 만점의 정답입니다. 점심때 드시는 밥과 반찬에 식초콩 한 숟가락을 곁들이시면 식사로 들어온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고요. 오후 활동 에너지로 쓰이게 도와주며 콩팥에 가해지는 혈당 충격을 최소화해줍니다. 또한 낮 동안 충분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밤에 속이 편안하고 콩팥도 푹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몸의 생체 시계에 맞춘 가장 지혜롭고 과학적인 섭취법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점심 밥상에 식초콩을 올리겠다고 저와 약속하실 수 있나요? 작지만 위대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지금 입 밖으로 점심이라고 작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신 그 점심이라는 단어는 콩팥 건강을 위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기억하겠다는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점심이라고 마음속으로 분명히 다짐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콩팥을 살리는 밥상에 활용점점을 찍을 시간입니다. 식초콩 하나만으로도 참 훌륭하지만 여기에 이 두 가지를 더하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우리 점심 밥상에 식초콩을 올리기로 결심하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식초콩 옆에 반드시 함께 놓아야 할 버물 같은 짝꿍 음식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두 가지 음식은 검은 콩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을 완벽하게 보듬어주고 우리 콩팥을 살리는 효과를 10배, 아니 100배까지 끌어올리는 천생연분이랍니다. 첫 번째 짝꿍은 바로 바다의 신비한 보물이라 불리는 다시마입니다. 아마 갑자기 웬 다시마냐 하시며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검은 콩 껍질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은 몸에 참 좋은 물질이긴 하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갑상선 건강에 필요한 요오드라는 성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합니다. 콩이 몸에 좋다고 해서 콩만 쥐야장천 드시다가는 콩팥은 좋아질지 몰라도 요오드가 부족해져서 갑상선이 붓거나 제 기능을 못하는 또 다른 병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요오드의 왕이라 불리는 다시마를 함께 드시면 콩이 가져가는 요오드를 완벽하게 다시 채워줄 수 있습니다. 콩과 다시마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짝꿍이라고 할 수 있지요. 마치 바늘과 실처럼요. 식초콩을 드실 때 다시마 쌈을 곁들이시거나 밥을 지을 때 다시마 조각을 넣어 다시마 밥을 해 드셔보세요. 이것이 바로 콩팥과 갑상선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짝꿍은 바로 회춘의 묘약이라고도 불리는 검은 깨입니다. 검은 콩에는 단백질과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노화를 막아주는 비타민 E와 몸에 꼭 필요한 지방산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반면에 검은 깨는 비타민 E와 좋은 기름 성분이 그 어떤 음식보다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검은 콩과 검은 깨가 함께 만나면 콩팥 혈관이 녹슬지 않도록 막아주는 강력한 힘이 엄청나게 커진답니다. 쉽게 말씀드려 우리 콩팥 혈관이 낡고 녹슬지 않도록 튼튼하게 코팅을 입혀주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 의서인 동의보감에서도 콩과 깨를 함께 먹으면 늙지 않고 머리카락이 다시 검어지며 기운이 솟아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초콩 위에 검은 깨를 솔솔 뿌려서 드셔보세요. 고소한 맛이 입맛을 돋우는 것은 물론이고 그 한 숟가락이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세포를 10년 더 젊게 되돌리는 기적의 시간 여행이 될 것입니다. 검은 콩과 식초 그리고 다시마와 검은 깨 이 네 가지의 어울림은 우연히 찾아낸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현대의학이 만나 이루어낸 가장 완벽한 밥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소중한 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매일 어르신들의 밥상을 정성껏 차려주는 배우자분일 수도 있고 혹은 홀로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만 알기에는 이 정보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합니다. 이 완벽한 콩팥 살리기 비법을 어르신들의 소중한 사람에게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전해주세요. 검은 콩 먹을 때 다시마는 깨도 꼭 같이 먹으라고 그래야 콩팥이 산다고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전해주십시오. 어르신들의 그 작은 관심과 따스한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의 식탁을 바꾸고 그 사람의 콩팥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좋은 것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법이지요. 어르신들의 사랑을 나누는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검은 콩의 위험한 함정부터 그것을 피해가는 해독법 그리고 효과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짝꿍 음식까지 검은 콩의 모든 비밀을 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검은 콩이라는
작은 음식 재료 하나가 어떻게 우리 콩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되는지 그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겠다고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던 습관이 우리 몸에 돌을 만들고 입맛을 돋우던 달콤한 콩자반이 혈관을 막으며 건강을 위해 챙겨 먹던 설익은 콩 먹는 법이 죽어가는 콩팥을 어떻게 살려내는지도 배우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목이 쉬도록 거듭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우리 몸의 유일한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부품은 고장나면 새 것으로 갈아 끼우면 되지만 60년을 버텨온 우리 몸의 깨끗한 물 필터인 콩팥은 고장나면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콩팥이 70 이상 망가져서 일주일에 3번씩 차가운 투석 기계 앞에 눕게 될 때 그때 흘리는 눈물은 우리 어르신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병원으로 어르신들을 모셔다 드리는 가족들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어르신들은 그 운명을 바꿀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밥상을 바꿔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식탁 위에서 우유와 설탕을 치우고 정성껏 만든 식초콩을 올리십시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 작은 변화가 10년 뒤 우리 어르신들의 병실이 아닌 사랑하는 손주들이 뛰어노는 거실에 편안히 앉아있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콩팥은 침묵하지만 어르신들의 작은 노력에는 반드시 건강으로 보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굳은 약속을 하나 해주십시오. 마음속으로 100세 건강이라고 크게 5글자를 외쳐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고통스러운 병원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어르신들의 존엄한 선언입니다. 저도 매일 밤 어르신들의 그 간절한 소망이 꼭 이루어지도록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